안녕하세요. 황혼 이그늘집입니다. 오늘의 사연, 그녀는 완벽했다. 단 하나 남편만 빼고.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경찰 녀석한테서 연락이 왔다. 야, 너 언제까지 혼자 살 거냐? 밥이나 한 끼 하자. 우리 집으로 와. 경찰은 내 대학 동기다. 학생 때부터 호탕했고 거칠었지만 왠지 끌리는 구석이 있는 놈이었다. 나는 늘 조용히 묵묵히 살아온 편이었고 사람들 눈엔 우리 둘이 참 안 어울리는 조합이었겠지만 이상하게도 우린 친구로 꽤 오래 버텼다. 그의 집에 들어선 순간 나는 숨을 한번 고르게 됐다. 향긋한 음식 냄새보다 먼저 다가온 건 그녀였다. 안녕하세요. 강현수 씨, 경철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윤서진. 그녀는 참 완벽했다. 검은 긴 머리카락이 어깨에 자연스럽게 닿고 긴 목선과 단정한 눈매, 무엇보다도 눈빛이 슬펐다. 나는 반사적으로 목례를 하며 웃었지만 그녀의 눈에서 잠깐 스친 공허함은 내 안 어딘가를 건드렸다. 식사 자리는 평범했다. 경철은 늘 그렇듯 자기가 주도권을 쥐었고 술을 따라주며 농담을 건넸고 서진 씨는 맞장구를 치며 미소를 띄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미소가 자꾸 마음에 걸렸다. 우리 집사람 요리 잘하지? 걔가 그것 하나는 끝내줘. 안 그랬음 벌써 쫓아냈지. 경철이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그 말에 그녀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찰나의 표정, 입꼬리는 웃고 있는데 눈은 서늘하게 식어 있는 그 느낌이 아주 잠깐 내 심장을 조용히 툭 쳤다. 식사 후 나는 현관 앞에서 그녀와 단둘이 남았다. 경철은 이미 화장실에 들어갔고 잠시 어색한 공기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경철 씨랑 오래 친구셨죠? 그렇죠. 한 30년쯤 됐네요. 이런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경철 씨한테 그게 필요한 사람 같아서. 그녀의 말은 단순한 호의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눈빛으로 나를 본 건지. 집에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 잔잔한 재즈가 흘렀다. 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내 머릿속엔 그녀의 미소와 눈물 섞인 눈빛이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 완벽했다. 단 하나 남편만 빼고. 그날 이후 며칠이고 내 머릿속에서 그녀가 떠나질 않았다. 아무 일도 없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미소, 눈빛, 그리고 그 공허한 말 한마디가 나를 자꾸 끌어당기고 있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스스로를 다잡으려 애썼다. 그녀는 친구의 아내다. 그것도 오랜 시간 내 곁을 지킨 놈의 부인. 하지만 마음은 점점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녀의 슬픔이 너무 선명했기 때문일까? 누군가 위로해줬으면 하는 그 표정이 왜 그렇게 나를 흔들었을까? 며칠 후 우연히 정말 우연히 그녀를 다시 마주쳤다. 마트에서였다. 현수 씨? 그녀가 먼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살짝 당황했지만 반가운 마음이 먼저 올라왔다. 서진 씨 잘 지내시죠? 그날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경철이 좀 무례했죠. 아니요. 뭐, 늘 그렇죠. 서로 웃으며 장바구니를 들고 걷기 시작했다.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으며 자연스레 카페로 향하게 됐다. 그녀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테이블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진 씨 행복하세요?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내 질문을 들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행복한 척하죠. 그래야 견딜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눈가에 맺힌 빛, 그것은 분명 눈물이었다. 하지만 떨어지지 않은 채 속으로만 삼키는 눈물. 그 순간 나는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 위에 아주 조심스레 내 손을 올렸다.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더니 잠시 머뭇거리다 내 손을 꽉 쥐었다. 아무 말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그 손끝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 내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가늘고 조용하게,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퇴근길 차 안에서 흐르는 라디오도 마음을 달래주진 못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신호에 멈춰섰을 때 그녀가 보였다. 버스 정류장. 작은 우산 하나로 전신을 가릴 수 없어 애쓰는 모습. 그런데도 그녀는 여전히 단정했고 왠지 모르게 더 외로워 보였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차를 갓길에 세우고 창문을 내렸다. 서진 씨.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더니 내 얼굴을 확인하고는 조심스레 웃었다. 비 많이 오네요. 타요.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내 차에 올랐다. 젖은 어깨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지만 나는 말없이 히터를 켰다. 차 안은 조용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정적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가끔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누군가와 있는 게 좋네요. 서진 씨가 말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있을 땐 침묵이 무섭잖아요. 근데 둘이 있으면 그건 그냥 편안함이죠. 그녀는 살짝 웃더니 내 어깨에 고개를 기댔다.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울렸다. 무겁게 진동처럼. 나는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대로 그 온기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현수 씨,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쵸?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아주 낮게 대답했다. 이미 마음은 그렇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날 밤 나는 한참 동안 거리를 돌았다. 그녀를 내려준 후에도 차 안엔 아직 그녀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손끝에서 그녀의 체온이 느껴지는 듯했다. 친구의 아내, 지켜야 할 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나는 점점 잊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푸른 하늘이었다. 전날 밤 서진 씨에게서 온 문자 하나가 아침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현수 씨 오늘 하루만 어디든 데려가 주실 수 있을까요? 단 한 줄.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명확했다. 지쳤다는 것, 무너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도망치고 싶다는 것. 나는 고민하지 않았다. 차 키를 쥐고 서둘러 그녀를 데리러 갔다. 어디로 가고 싶은데요? 조수석에 앉은 그녀는 창밖만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무데나요. 단 한 사람도 제가 누군지 모르는 곳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핸들을 틀었다. 그럼 바다로 갑시다. 3시간쯤 달렸을까? 서해의 어느 한적한 항구 마을에 도착했다. 사람 하나 없이 조용했고 잔잔한 파도 소리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모래 위에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다. 나는 멀찍이서 그녀를 지켜봤다. 햇살 아래 그녀의 옆모습은 처음 만났던 그날보다도 더 슬프고 더 아름다웠다. 그녀가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말했다. 나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그녀가 내 손을 감싸 안았다. 마치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 그날 저녁 우리는 근처의 작은 민박집에 묵었다. 방은 하나였고 서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있어줘요. 오늘만은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숙여 대답했다. 네. 옆에 있을게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요. 하지만 그 밤 우리는 서로의 체온에 누적된 외로움과 갈망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서로를 바라보던 눈빛이 말없이 다가가는 숨결이 점점 가까워지며 터져버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현수 씨, 안아주세요. 민박집의 방 안은 작은 창 하나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묵직한 정적 속에 서로의 숨소리만이 유일한 대화였다. 나는 그녀에게 등을 돌린 채
조심스레 말했다. 지금 돌아가도 돼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걸로도 괜찮아요. 그녀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느리게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내 등 뒤로 팔을 뻗어 나를 껴안았다. 돌아가지 말아요. 오늘만은, 정말 오늘 하루만은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있어주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인지 갈망인지 그 경계에 걸린 슬픈 떨림이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봤다. 그녀의 눈동자엔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 속에는 말하지 못한 수많은 외침이 숨어 있었다. 우리는 조심스레 입을 맞췄다. 짧고 조용한 키스였지만 그 하나로 모든 마음이 전해졌다. 나는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이불을 조심스레 덮은 채 그녀의 머리를 안았다. 그녀는 내 품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삭였다. 오늘만이 아니라 언제라도 괜찮아요. 내가 곁에 있을게요. 그 밤 우리는 서로의 옷을 벗겼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듯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나가 되어갔다. 그녀의 손끝이 내 등을 타고 흐르고 나는 그녀의 어깨 위에 입을 맞췄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고 한 번의 떨림 끝에 속삭였다. 현수 씨 이렇게 따뜻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입술을 다시 포개었다. 그 밤 우리는 말보다 온기와 체온으로 서로를 알아갔다. 아침이 밝았다. 나는 눈을 떴고 그녀는 내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다. 조금은 무겁고 또 조금은 가벼운 마음. 하지만 단 하나는 분명했다. 내가 이 여자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은 어젯밤 이후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진심이 되었다. 햇살이 창가 커튼 틈을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눈을 뜨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감정의 파도가 천천히 몰려왔다. 내 품 안에는 윤서진 씨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잔잔하게 오르내리는 그녀의 숨결이 내 가슴을 쓰다듬고 있는 듯했다. 한 손으로 그녀의 머리칼을 천천히 쓸어 넘기며 나는 생각했다.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돌아가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 다음 생각은 너무나 명확했다. 이 여자를 다시 혼자 울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눈을 떴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죄책감도 두려움도 그 미소 앞에서는 잠시 멈춘 듯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나는 그걸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동안 얼마나 버티고 있었을까? 그저 그렇게 혼자 참아온 시간이 내게는 죄가 되었고 그녀에게는 짐이 되었겠지. 우리는 아침 식사를 함께 했다.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말없이 수저를 들고 밥을 먹었다. 그녀는 김치를 한 젓가락 집어내게 건넸다. 이건 좀 맵지만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그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나는 심장이 뛸 정도로 흔들렸다. 이토록 자연스럽고 따뜻한 장면을 왜 이 여자는 집에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을까? 돌아오는 길, 우리는 음악도 틀지 않았다. 말없이 바닷길을 따라 차를 달렸다. 서진 씨가 조용히 말했다. 후회하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어젯밤은 내가 살아있음을 처음으로 느낀 순간이었어요. 그녀는 웃었다. 조용히, 아주 깊게, 슬프면서도 따뜻한 그 미소. 우리는 분명 선을 넘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왔다. 그런데도 그녀는 내게 그렇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미소를 나는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서진 씨는 끝까지 창밖만 바라봤다. 그녀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젯밤의 체온보다 더 깊었다. 도착한 그녀의 아파트 앞에서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봤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현실로 돌아갈게요. 그게 맞는 거니까. 서진 씨.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살아왔으니까. 이제 와서 다 무너뜨릴 순 없죠. 그 말에 나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내렸고 문을 닫은 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하염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어젯밤 그녀의 온기, 아침 햇살 속 그녀의 눈빛, 그리고 작별의 마지막 말. 그 모든 게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뒤섞이며 숨조차 쉬기 힘들게 했다. 밤 11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문득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구지? 나는 조용히 다가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 선 사람을 보는 순간 가슴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였다. 윤서진. 젖은 머리카락, 외투도 없이 가벼운 셔츠에 가디건 하나를 걸친 모습. 비라도 맞은 걸까? 어깨가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 역시 말이 없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오늘 집에 들어가는데 숨이 안 쉬어졌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작은 몸을 내 쪽으로 내밀었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아무 말도 없이 그녀의 떨림을 아는 채 문을 닫았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었다. 말보다 뜨거운 숨결로, 눈물보다 진한 온기로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그녀는 내 가슴 위에서 속삭였다. 여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숨 쉴 수 있어요, 현수 씨.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등을 꼭 안으며 이 여자가 다시는 혼자 울지 않게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우리는 알고 있었다. 이 길이 옳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다른 어떤 진실보다 서로를 향한 감정이 더 확실하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서진 씨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잠시 부모님 댁에 간다고 둘러댔고 경철은 평소처럼 무심하게 받아들였다. 그 여자 요즘 예민해져서 피곤하네. 그냥 좀 혼자 두는 게 편해. 그 녀석의 말투는 여전히 거칠고 무감각했다. 나는 그 말이 이토록 분노로 들릴 줄은 몰랐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기울였다. 그 자리에선 우리 셋이 여전히 정상적인 관계라는 척을 해야 했으니까. 그녀는 내 방에서 조용히 살아갔다.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널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웃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이 그녀의 집이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경철이 달라졌다. 전화를 자주 걸기 시작했고, 어디야? 누구랑 있어? 의심 섞인 말투로 묻는 횟수가 늘었다. 그리고 어느 날 서진 씨는 나에게 말했다. 현수 씨, 경철 씨가 나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이 차가웠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절대 당신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녀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였다. 경철이 갑자기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 야, 요즘 너 좀 이상하지 않냐? 무슨 말이야? 서진이. 요즘 연락도 잘 안 되고 너랑도 자주 만나는 것 같고. 나는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너 지금 뭘 의심하는 거냐? 그는 내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혹시라도 진짜 혹시라도 내 마누라 건드린 거면 넌 진짜 내가 사람 아니게 만들 거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리고 곧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걸. 집에 돌아오자. 서진 씨가 내 눈을 보며 말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나는 조용히 그녀를 안았다. 당신이 원하면 어디든 함께 가요. 숨지 않을게요. 도망치지도 않을게요. 그녀는 처음으로 두 팔로 나를 꼭 안아주었다. 사랑은 숨길 수 있었지만 진심은 숨겨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심은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늦은 밤이었다. 조용히 음악이 흐르고 서진 씨는 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평온함이 언제까지 가능할까? 우린 너무 오래 선을 넘은 채 살아버렸어.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쿵쿵쿵 거칠게 울리는 현관문 소리에 서진 씨가 책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을 끌고 왔다. 윤서진, 거기 있지? 너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이 미친년아. 경철이었다. 서진 씨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현수 씨, 나 무서워요. 나는 그녀를 안으며 숨을 고르려 애썼다. 괜찮아요. 나 여기 있어요. 절대 혼자 두지 않아요. 경철은 계속 소리쳤다. 문을 발로 차는 소리, 욕설, 숨 넘어가는 분노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집안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문 앞까지 나갔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경철이 서 있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술에 절어 있었지만 그 안엔 분명한 증오가 담겨 있었다. 이제야 나와? 네가 진짜 그럴 줄 몰랐다. 강현수, 내가 널 사람으로 봤는데 내 마누라를. 나는 그의 말을 끊고 말했다. 서진 씨는 네가 아내라고 부를 자격 없는 사람이야. 뭐? 너한테서 도망치지 않으면 그 여자는 평생 숨도 못 쉬고 죽어가. 그 말에 경철의 주먹이 날아왔다. 왼쪽 뺨이 크게 휘어졌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다. 맞아야 할 죄였다. 하지만 그 죄는 사랑이었다. 경철은 발을 구르며 돌아갔고 나는 입술에서 피를 닦으며 천천히 현관문을 닫았다. 문을 닫자마자 서진 씨가 달려왔다. 현수 씨 피나요? 어떡해요. 나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괜찮아요. 이제 숨지 않을 거예요. 들켰다. 모든 게 무너졌다. 하지만 우리는 뒤돌아가지 않기로 했다. 다음 날 그녀는 조용히 내게 말했다. 이제 더는 돌아가지 않을래요. 그 말에는 주저함도 두려움도 없었다. 눈빛은 결연했고 나는 그 안에서 처음으로 스스로를 선택한 한 여자의 결심을 봤다. 짐 싸러 가야겠어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같이 가요. 이번엔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녀의 집에 들어선 순간 정적이 무겁게 내렸다. 하나도 어질러지지 않은 공간. 정리정돈이 지나칠 만큼 깔끔한 주방과 거실. 그 안엔 오히려 사람의 온기가 없었다. 서진 씨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내 옷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을 챙겼다. 그녀가 잠깐 멈춰 선 자리에 결혼식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그 액자를 내려놓고 사진을 빼내어 반으로 접었다. 이제 여기까지인가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나는 그 안에서 천번은 꺾인 슬픔을 들었다. 우리는 함께 집을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가방이 있었고 내 손엔 그녀의 손이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가 문득 내게 물었다. 지금 후회되진 않아요? 나는 웃었다.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용기 낸 순간이에요. 이 손을 잡은 거. 아파트를 나서는 순간 경철이 모습을 드러냈다. 건너편 주차장, 담배를 피우고 있던 그가 우리 쪽으로 고개를 들었다. 서진 씨가 움찔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한 번 더 세게 잡았다. 그리고 고개 숙이지 않고 걸었다. 경철은 다가오지 않았다.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 눈빛은 우리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나는 그 시선조차 두렵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외식을 했다. 사람들 사이에 앉아 그녀는 웃었고 나는 그녀의 손을 식탁 위에서 꼭 잡았다. 우리 이제 어쩌죠? 그녀가 물었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앞으로는 숨기지 않기로 해요. 사랑을 죄인처럼 살지 않기로.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작게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다. 네, 저도 그렇게 살래요.
우리는 세상 앞에 섰다. 흠도 상처도 있었지만 이 손을 잡은 건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내 마음의 선택이었다. 짧게나마 평온했다. 짧게나마 사랑만으로 숨쉬던 날들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바랐던 그 평온은 결국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아침 서진 씨가 내게 문서를 내밀었다. 이게 경찰이 보낸 거예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다. 내용은 단 하나였다. 위자료 2억 원. 간통으로 인한 형사고소 예정. 동시에 명예훼손, 주거침입, 손해배상 청구. 나는 숨이 막혔다. 그보다 더 아픈 건 그녀가 이 종이를 들고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려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럴 줄은 알고 있었어요. 경철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제일 잘 아니까. 나는 그 종이를 조용히 접고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이제 어떡하죠, 현수 씨? 그녀의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있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내가 다 안을게요. 나 하나 무너지면 끝나는 거면 기꺼이 무너져 줄게요. 그녀는 눈물을 참다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그게 미안해서 더 힘들어요. 당신이 나 때문에 다 잃게 될까봐 그게 더 무서워요. 며칠 후였다. 나는 회사에서 급하게 연락을 받았다. 서진 씨가 집 앞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이었다. 병원으로 달려간 나는 산소 마스크를 낀 그녀의 얼굴을 보며 무릎을 꿇고 말았다. 서진 씨, 정말 나 때문에. 의사는 말했다. 지속된 긴장과 수면 부족, 극심한 스트레스. 그녀의 몸과 마음은 이미 많이 무너져 있었다고. 병실에서 깨어난 그녀는 힘겹게 눈을 떴다. 현수 씨 나 괜찮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지켜요, 서로. 그녀는 아주 천천히 눈을 감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병원 복도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바라봤다. 이 사랑은 그저 뜨겁기만 한 게 아니었다. 치열했고 아팠고 서로를 구하려다 더 깊이 빠진 늪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가 살아있다는 이유 하나로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퇴원했다. 많이 말라 있었고 아직 어깨는 무거워 보였다. 하지만 눈빛 하나만큼은 달라져 있었다. 가요. 어디든 좋아요. 그냥 더 이상 누가 날 부르지 않는 곳으로.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짐을 정리했다. 세상엔 떠나야 할 순간이 있다. 도망이 아니라 살기 위한 퇴장. 우리는 그걸 선택한 거였다. 나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모든 걸 정리하는데 한 달이 걸렸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친구도 가족도. 우리의 마지막 밤 서울의 집을 나오기 전 서진 씨는 현관문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여기서 참 많이 울었어요. 이젠 그만 울고 싶어요.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전라도 어느 바닷가 마을이었다. 작은 민박집을 얻었고 나는 근처 수산시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조용히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를 보냈다.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 누구도 과거를 묻지 않는 마을. 이곳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자유로운 연인이 되었다. 어느 날 바닷가에 나란히 앉아있던 그녀가 내게 물었다. 현수 씨, 혹시 후회한 적 없어요? 나 아니었으면 더 평탄했을 텐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서진 씨가 아니었다면 내 인생은 그냥 멈춰 있었을 거예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햇살이 그녀의 뺨을 감싸며 그 눈가를 반짝이게 만들었다. 우리는 매일 손을 잡고 걷는다. 멀리 가지 않아도 누군가 알아보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겐 가장 빛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때때로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만 한다. 세상에 미움받더라도 단 한 사람의 숨을 살릴 수 있다면 그건 분명 사랑이라 불려야 한다. 이 사랑은 죄였을까요? 아니면 오랜 고통 끝에 얻은 진심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두 사람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황혼 이그늘집은 당신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